그리고 3학년 내신 책은 흑백으로 만드는 걸로 컬러풀한 무지개색을 하려고 했는데 아닌가? 색깔 넣어줄까? 1학년은 녹색, 2학년은 파란색, 3학년은 흑백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넣어줄게. 색깔 넣어줄게. 색깔 넣어줄게요. 알았어. 자, 21번을 보시면 21번이 되게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운 문제였고 약간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 문제거든. 내가 먼저 나무를 하나 그려볼게. 요 글에 나와 있는 나무. 얘가 여기가 땅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게 땅임.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생겼잖아. 나무야, 나무. 나무라고 쳐. 여기 이렇게 과일 달려 있겠지. 여기 사과. 이렇게 요게 이제 나무란 말이지. 나무 밑에 이렇게 뿌리가 있겠죠?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요거 나무야. 여기서 얘랑 여기 밑둥이랑 여기 윗부분에 어떤 이름을 할당했어요, 얘가. 요 내용까지는 잡았지. 나무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떤 그 메타피직스가 약간 철학의 영역이거든? 철학, 어떤 존재론적인 철학의 영역이고, 철학, 과학, 공학, 내지는 응용과학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자고. Unity of science and philosophy in the old classical sense was perhaps best described. 이렇게 과학과 철학이 결합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은 잘 묘사되었다. 이 데카르트의 나무를 통해서. 이게 데카르트의 나무예요. 루트는 얘는 메타피직스, 이게 철학의 영역입니다. 메타피직스가 이쪽이야.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이 트렁크 밑둥 부분이 physics, 물리학이죠. 이 과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the branches and fruit, 이 위에 있는 뚜껑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applied science라고 해서 응용 과학이거든. 근데 우리 이제 잘 알잖아요. 응용 과학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공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공학이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 전체 시스템을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는 metaphysical principles were ultimately justified, 정당화되었다. 얘에 의해서, 즉 얘의 존재 근거가, 존재 이유가 얘를 만들기 위해 존재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철학적 원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학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있어야 얘가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를 이 영역에도 적용을 했다는 거야. 철학이 있는 이유가 결국은 공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What we today call applied science, 오늘날 우리가 응용과학, 즉 공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에게 어떤 역학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의학이나 윤리학 또한 포함했다. 어려운 점은 뭐였냐면 여기로부터 온 어려운 점은 no results could be derived which were precisely in agreement with observation.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없었다. 관찰과 일치하는. 그러나 이런 원리들이 지적이고 가능성 있어 보였다. 이 문장 있죠. 이거 해석 안 되거든. 이거 해석하려고 노력해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문장은. 그러니까 1대1로 번역할 수는 있지. 방금 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맥락 속에서 저 문장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문장은 과감하게 제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저거 읽어도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장 보세요. 나무가 반으로 잘렸대.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무를 반으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뭔가 이렇게 자르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자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얘네 사이에 자를 거냐 얘네 사이에 자를 거냐를 찾아야 되겠지. 그게 아랫부분에 있어요. 내가 나무를 자를 건데 밑둥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뚜껑이랑 밑둥 부분을 한 덩어리로, 뿌리를 한 덩어리로 자를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를 자른 다음에 나무 이 열매 부분과 뿌리, 밑둥 요렇게 자를 거냐 요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For the derivation of technical results, it was necessary to start from the physical principles.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해야 된대요. Physics에서 시작해야 돼. Science is the new sense in the new sense was to think only of how the fruit would develop from the trunk without regard to the root. 얘를 무시한 채로 이렇게 두 개를 보는 게 현대 과학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공과대학에서 윤리학을 배우진 않지.
아직 공과대학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갔어. 거기서 현대철학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요? 안 배워 그런 거. 대신 뭔 배워? 물리학은 배우지 당연히. 물리학은 1학년 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학년 때부터 무슨 개론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과목들을 배울 거예요. 이과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부터는 연결고리가 있다. 하지만 얘랑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데카르트가 보던 견해와 현대 과학자들이 보는 견해는 다르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대부분 답을 1번으로 잘 고른 친구들도 있을 거고 4번을 고른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4번 고른 이유가 4번이 왜 틀렸냐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공학은 덜 의존했다. metaphysical principle과 physical principle 둘 다에. 근데 지금 분명히 필자는 여기는 의존했다 그랬어. 여기 의존을 안 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이. 답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 both라는 걸 잘 읽으셔야 돼요. 필자는 과학으로부터 공학이 분리됐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4번 안 돼. 자, 22번은 답 5번이니까 넘어가시고요. 23번은 보시면 자, 보면 이거 왜 안 넘어가니? 23번 보면 배경 지식 없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는. If you want to bring something to shared reality for the purpose of social coordination,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공유된 현실로 뭔가를 가져오기 위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너는 그것을 묘사해야 된다. 적어도 이름을 붙여야 된다. 저 if절이 해석이 안 돼요.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공유된 현실로 어떤 사회적인 협력을 가져오려는 목적이다라는 게 전혀 납득이 안 되잖아. 근데 뒷부분 이해가 되죠. 그것을 묘사해야 된다. 적어도 이름 붙여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 것 같아. 이름 붙이기가 중요하대. 얘가 필요하다라고 필자가 얘기한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if절은 몰랐지만. 자, 계속 가보자고. Even the ideally objective pursuit of science. 어떤 이런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학조차도 피할 수 없다. 프레이밍 이펙트를 언어에. 프레이밍 이펙트? 언어의 프레이밍 이펙트를 피할 수 없다. 과학조차도 이름을 붙여야 된다랑 같은 말이겠지.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니까. 과학에도 이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집합 문화처럼 과학은 보고, reason, debate, negotiation, justification, consensus, and the most important, coordination 이런 것들에 기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언어에 달려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과학의 존재 근거가 언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여. 근데 바로 뒤에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I don't mean even something as fundamental as particle physics. 이게 입자 물리학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당연히 몰라도 되고 그냥 physics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입자 물리학이라고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해보자고. 입자 물리학처럼 원론적인 것조차도 특정한 방법으로 언어에 의존한다. 입자 물리학이 뭐 하는 거냐면 화학이나 물리 했던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원자가 최소 구성 단위예요. 원자 더 못 쪼개? 원자 쪼갤 수 있지. 원자 쿼크로 쪼개지잖아. 이게 입자 물리학이에요. 입자 물리학이 그 쿼크를 다룬 거야. 근데 언어가 없으면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원자에는 원래 옛날부터 쿼크가 있었지. 근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건 얼마 안 됐어. 그러므로 이름을 붙인 지 얼마 안 됐겠죠. 이름 붙이기 전에는 쿼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몰랐고 거기에 이름을 못 붙였을 뿐이지 항상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쿼크는 원자 안에 존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I don't mean that. 나는 뭘 의미하지 않아. 입자 물리학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그걸 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입자 물리학은 어떤 냉정한 현실의 일환이고 이것은 지속될 거야. 인간이 동의하거나 이해했는지와 무관하게. 언어가 과학의 존재 근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윗부분 주장이랑 아랫부분 주장이 약간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두 개를 조화시켜야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관점에서는 얘는 원래 존재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한 번에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consider this remark by Michael Jordan. 이 양반 이거 농선사냐 얘 원래? 어쨌든 뭐 그렇고 referring to the infinite potential well model which studies how a single particle behaves in a small enclosed space. 자, 이거 이해되나? infinite potential well 모델이 연구한데 어떻게 특정한 입자가
아주 작고 닫힌 공간에서 입자 물리학에서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A particle in a potential well is optimizing a function called Lagrangian function. 라그랑지안 함수라는 게 있어요. 저거 실수로 경제학과 가게 되면 엄청 많이 쓰는 그 일종의 미분 방정식인데 하여튼 이상한 게 있어. 하여튼 저런 걸 쓴대. The particle doesn't know that. 입자는 그걸 모른다.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거 약간 물음표야 여기 싹 다. There's no algorithm running that does that. 그것을 하는 알고리즘은 없다. 그냥 발생한다. It's a description mathematically or something that helps us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description이다. 두 개의 주장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과학은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언어가 없다고 해서 과학이 부존재하는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 오면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언어의 필요성이라고 보면 되겠지. 언어의 필요성. 그래서 요거는 1번 고르시면 되고, 글이 매우 어려웠지만 마치 선지는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 요 정도까지만 와도 선지 1번은 고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24번 보시면 인간은 가장 크고 가장 눈에 띄는,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흰자예요. 바로 뒤에 나와 있지? White of the eye. 잘 보면 내가 눈을 한번 그려볼게.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 이제 검은색이잖아. 요 바깥 부분을 흰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치? 그 쌍꺼풀도 있다고 쳐. 하여튼 이렇게 생긴 눈이야, 이게. 흰자. The fact intrigues scientists. 이러한 사실은 과학자들을 흥미롭게 만든다. 왜냐하면 it would seem actually to be a considerable obstacle. 여기 흰자가 있다는 사실은 장애물처럼 보인대요. 그런가? 흰자가 있으면 우리 삶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지금 동의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 지문을 안 읽었거나 잘못 읽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흰자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봤던 기억나나? 기억나지? 흰자가 문제가 된대. 자, 왜 흰자가 문제가 되는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래. Where a soldier dresses in camouflage and paints his face with green and brown color. 자기 얼굴을 녹색이랑 갈색으로 칠한 다음에 위장을 하는 군인을 생각해 보래요. 그러면 위장할 때 우리가 어딘 위장을 못 해요? 눈 흰자는 위장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밤에 흑인들 만나면 눈밖에 안 보여. 눈이랑 이빨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거꾸로 얘기하면 피부가 아무리 까맣든 간에 눈 흰자는 누구에게나 흰색이라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포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빨은 누구에게나 흰색 또는 노란색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지. 그것 때문에 흑인이 위치가 발각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네. There must be some reason humans developed it. 자, 어떤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인간이 그걸 만든, 뭐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흰자가 있는 것에 분명히 비용이 있다. 즉 문제가 있다.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인류에게 이게 남아있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접근입니다. 자, 실제로 advantage of visible 흰자, so goes cooperative hypothesis is precisely that it enables human to see clearly. 야, 여기서 이 문장 어렵진 않거든. 요거 있잖아요. 여기 see, 요거 자동사일 것 같아? 타동사일 것 같아? 일단 C는 자타동사가 둘 다 되죠. 인간이 보도록 한다라고 하면 자동사고, 인간이 무엇을 보도록 한다 하면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자고. clearly, 이거 부사니까 얘 꾸며주고 있지. 그 다음에 from a distance, 먼 거리로부터 얘도 얘 꾸며주고 있는 부사죠. 얘가 which direction other humans are looking. 얘가 뭐야? 이게 to see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흰자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잘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분명히 했을 거다. 근데 그거 틀린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면. 흰자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잘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흰자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인간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나? 흰자 때문에 시력이 증가했다는 게 아닙니다. 흰자 때문에 제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게 됐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답이 하나 날아가죠. 선지가. 이걸 잘 봐야 돼. 자, 이 양반이 침팬지 뭐 다른 애들에서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poor vision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요거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얘도 뭐 비슷해 보여.
다음에 various colors, 요건 아니었고 요것도 아니었죠. 2번, 3번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데 일단 답은 2번입니다. 3번이 왜 안 되냐? 3번은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래. 내 영혼을 보여주는 창이 아니고 제가 어딜 보고 있는지를 내가 흰자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였잖아. 흰자가 나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디 보는지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3번을 명확하게 배제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게 아니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 요게 어법 문제였는데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 1번은 making sense of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거 for이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들어가 있으니까 동명사 문제 없죠. 그 다음 이거랑 별개로 make sense of는 understand랑 같은 말이다라는 걸 내가 한 13번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냥 괜찮아. over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단 한 번도 선행사를 가지고 출제한 적이 없다. 이건 반드시 뒷문장의 완전성을 따지라는 포인트거든. 뒷문장 보시면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is shockingly deep. 완문인가요? 일단 여기 보면 얘가 주어란 말이야. The ignorance is deep.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어, 수동태, 동사니까 이거 완문이지. 문제 없지? 네, 문제 없다. 자, 3번은 얘가 답인데 얘가 왜 틀렸냐면 It turned out that 대절 이하가 밝혀졌다. Attempt가 뭐 하려는 attempt? To delimit the source of error by categorizing the kinds of mistakes to which 정관대 humans are subject in light of therapeutic situation in the taking cure까지가 이렇게 묶이잖아. 제가 동사 자리예요. 스위치 안 돼 있죠. S 붙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긴 문장이지만 괄호로 묶을 줄만 알면 사실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치? 투부정사 나왔을 때 묶어버리고 전관대 나왔을 때 묶어버리면 주어 동사만 딱 남단 말이야. 그럼 답이 3번으로 보이지? 4번까지만 같이 검토를 해보자. 여기 보시면 얘가 주어거든. Digging deeper into the structure of human mind as well as into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s equipped with 이거 동사 아니지? 이거 우리 보자마자 동사 아님을 알 수 있죠? 근거가 뭐였어요? 뒤에 전치사 붙어 있으면 동사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PP형 또는 동사처럼 보이는 과거형 동사처럼 보이는 놈들이 만약에 뒤에 전치사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면 절대 동사가 아니다는 아니고 동사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과거형 동사 다음 바로 전치사가 나온다는 거는 보어나 목적어가 없어도 되는 문장이라는 거고 그거는 일형식 자동사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뒤에 전치사가 오면 거의 100% 이거는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얘가 동사가 아닌데 분사 뒤에 명사가 오려면 4, 5형식의 수동문이어야 돼요. 굉장히 드문 경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오면 이거는 과거형 동사로 일단 간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마찬가지로 equipped with 전치사 있으니까 묶어버리고 얘를 동사로 잡아야겠지. 이건 어차피 과거형이기 때문에 수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동사라는 거 보긴 해야 된다. 5번은 고른 사람 없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3번 고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30번 보시면 얘는 어차피 문제 풀면서 글은 읽어왔을 거니까 빠르게 답의 근거만 좀 찾아보자고. abundant, 요거 abundance랑 지금 같은 자리죠. 그치? 괜찮고. reproduce what we care about. 이게 copy의 정의잖아. 복사하다의 정의가 reproduce잖아요. 이건 당연히 괜찮을 거야. 자, 그 다음에 lost가 괜찮은지 보시면 여기 보면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했어. 복사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근거가 있으니까 괜찮아. 4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ability의 반대말은 inability거든. 근데 저 자리에 inability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치? 설마 필자가 inability를 ability로 바꿔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꿨을 리는 없기 때문에 얘는 괜찮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자, 쟤는 왜 틀렸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Transforming assert that mechanical repair has the power to wrench 이거예요. 전통을 찢어버린대. 전통을 찢는다랑 전통에 헌신한다는 반대말이죠.
이 자리에 반의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5번인 겁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그 근거를 윗문장에서 찾아야 돼. 윗문장의 거의 대부분은 정답의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얘 근거는 여기 있었지, 얘 근거는 여기 있었고, 얘 근거는 애초에 copy라는 말 정의에서 나온 거고, 얘는 다 밀리가 없고, 얘는 지금 두 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반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랜드는 심지어 밑에 나와 있잖아. 찢다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찢다와 같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헌신한다기 때문에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 31번으로 가보자고. 이 31번은 조금 특이한 문제였어요. 어떤 점에서 얘가 좀 특이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답이 없었어. 왜 그런지 한번 해보자. 빈칸을 주관식인 것처럼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얘기 몇 번 했지? 그 왜 학교에 불 지른 친구 얘기 기억나죠? 기억나나? 불 지른 친구. 이제 정답은 나쁜 애다가 정답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자리에 퇴학시켜야 된다라든지 뭐 존예다 이런 말 넣는다 그랬잖아. 그 쓰려고 했는데 내가 써놓은 게 여기 없게 돼. 그게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는데 해보자고. Life is insecure and human well-being is fragile. If we are honest with ourselves, we realize that 우리는 대절이야를 인지한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소용돌이를 human existence. We go through life in fear and trembling, fearing what may happen. 계속 같은 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 그냥 좋은 거를 바라면서. 우리 대부분은 긴장한다. Indeterminate or ambiguous situation. 이 단어 두 개를 좀 볼 건데 얘는 알죠? 이거는 모호한이란 뜻이야. 얘는 determinate의 반대말이잖아. determine이 결정하다죠. 결정하다 동사로. determinate이라고 하면 결정적인 이란 형용사예요. in이 붙으니까 결정되지 않은, 모호한. 왜 같은 말이잖아? 처리하시고. 자, 이런 결정되지 않고 모호한 상황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느낀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핸들하지 못한다. 우리는 유혹을 받아 settle for quick solutions. 빠른 해결책을 찾는 유혹을 받는다. 불확실성 속에서 빠르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만들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혹이 항상 있다라는 얘기예요. In order to eliminate our anxiety, 우리의 긴장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even though these quick fixes may not in the long term actually be adequate. 자, 그럼 이 문장을 잘 보자고. 인간은 불확실성 속에서 긴장을 합니다. 힘들어, 불확실성을 우리가 안고 사는 게. 그래서 인간이 quick 솔루션을 만든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데. 근데 이게 어떻대요? May not be adequate.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죠? 우리는 quick 솔루션을 찾는데 정확히는 quick 솔루션을 원하는데 얘가 부적절하다가 필자의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러므로 뭐 하는 것이 자연스럽대. 우리가 빈칸을 찾는 것이 자연스럽대. 그럼 원래 우리가 풀던 방법대로 풀면 얘의 반대말이 저기 들어가면 문제가 풀리죠. 퀵의 반대말을 찾으면 문제가 풀려. 근데 그게 여기 없잖아. 빠른 해결책의 반대말이 뭐예요? 느린 해결책이겠지. 아니면 뭐 침착한 해결책 이런 게 있을 거야. 느린 해결책은 말이 좀 그러니까 침착한 해결책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빈칸 문제 푸는 방법에 의해서 찾아낸 정보예요. 근데 얘가 없어. 그럼 유감스럽게도 조금 더 가봐야 돼. 이 판단을 하셨어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그냥 끝까지 쭉 내려가 버리는 게 아니야. 일반적인 문제는 여기서 침착한 해결책이라는 선지가 있어서 문제가 바로 풀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안 풀렸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보자고. If we want fixed star. 자, 우리는 고정된 별을 원해요.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그 다음에 if you only could have knowledge of what is fixed. 고정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바뀌지 않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ultimately reliable, 안정감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얘랑 똑같은 말 찾아서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는 얘의 반대말을 검토를 했어야 된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서 풀릴 거니까. 근데 이번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안 풀렸고 밑에 정보를 이용해서 얘랑 똑같은 말을 찾아서 2번 고르시면 됩니다. stability, 안전성을 추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가보자고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서. 근데 정답률은 얘가 제일 낮은 건 아니었거든.
힘드냐? 괜찮지? 괜찮지? 자, in one of the only famous passages of being and nothingness, the look. 저 양반은 describes the peculiar vulnerability. 특정한 어떤 취약점을 묘사한다, 발달하는 언제? When someone goes from seeing에서 being seen으로 전환됐을 때 사람들이 겪는 어떤 불확실성을 보여줬다. 그는 이것을 어떤 예시로 묘사를 하냐면 looking through a keyhole. 요게 지금은 이제 다 전자식 인터폰이 집에 있을 텐데 옛날 그 주택 같은 경우엔 요렇게 문이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 구멍이었어. 여기 잘 보면 안쪽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로 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여기 서가지고 이 안쪽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Example of someone looking through a keyhole who suddenly finds. 근데 얘가 여기 서가지고 여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뭘 발견했어? Finds himself cut by someone watching him. 다른 사람이 얘를 보고 있다는 거를 얘가 인지하게 된 겁니다. seeing에서 being seen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원래는 내가 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인기척이 느껴서 뒤를 보니까 다른 놈이 날 보고 있었네. 내가 관찰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관찰을 당하고 있었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자, 다른 사람의 표정은 항상 신경을 곤두세운다. 자, 이 양반은 주장한다. Not only because we momentarily 그리고 이 양반은 주장한다 부분이요. 이걸 새로운 문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콤마잖아. 이거 새로운 문장이 아니야. 이 양반이 주장하기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항상 신경을 긁는다. Not only because 이것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이것 때문에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 여기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콤마예요. 문장 하나야. 얘가 효과고요.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다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항상 내 성질을 긁는다. 자, 왜냐면 we momentarily recognize ourselves in it through our imagination of judgment of us.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인지한다. 그 안에서 뭘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들의 판단에 대한 우리에 대한 다시 뒤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우리에 대한 그들의 판단을 상상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인지한대.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을 긁는 이유가 이거기도 하지만 이게 없는 이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계속 가보면 We can always step back, challenge our perception of others' perceptions of ourselves. 우리는 항상 한 걸음 물러날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반박할 수 있어. 다른 이들의 지각, 우리에 대한. 다른 이들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반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명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 하지만 we don't know what these perceptions really are. 우리는 이러한 인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위에 이유가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하나씩 대응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연결을 시켜버려야 돼, 이거는. 어차피 저 1, 2 표시한 문장이 한 번에 이해됐을 리가 없단 말이야, 얘는. 그거 안 된다는 거 전제로 다른 이들의 지각에 내가 반박한다. 내가 뭔가를 아니까 반박하는 거잖아. 이걸 1번으로 대응시키고 2번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른다를 2번으로 대응시켜보세요. 이렇게밖에 안 풀려, 문제가.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have the distinctive power of making us feel judged. 우리가 판단된다고 느끼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 어떤 방법으로 we cannot fully control. 이거 2번에 대한 부가진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얘가 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신경이 긁힌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있을 때는 내가 무슨 생각하면서 저걸 보고 있는지 알잖아. 근데 쟤가 나를 보고 있을 때는 쟤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날 보고 있는지 내가 모른다. 이것 때문에 신경이 긁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Social life is all about the fear.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That accompanies our awareness. 어떤 인지를 수반하는 that we can never 빈칸. 우리가 절대 빈칸할 수 없다는 인지를 수반한다. 우리가 절대 빈칸할 수 없다. 이 글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게 두 개 있어. 두 번 나와서 똑같은 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란 말 있잖아요. 그거 일단 넣어보는 거야.
요거죠. 다른 놈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다. 요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2번이라고 우리가 묶었던 거 있죠? 요걸 그대로 이 자리에 넣어서 풀면 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매우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 혹시 요거 괜찮나? 넘어가도 되나? 넘어가자. 33번으로 가볼게요. 33, 4는 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건 비교적 인지된 거리는 멀리 있는 사물의 인지된 거리는 종종 추정된다. 뭐의 객체가 된다고? To some global limitation. 어떤 글로벌한 한계에 의해 제한된다고 추정이 된다. 그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In the sense that 자, 어떤 관점에서 moon, stars, and the sun are all perceived at the sky. 이 문장은 해석이 되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 보면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단 말이야. 얘네 다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하늘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게 달이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태양이 있겠지. 태양도 그냥 별이잖아. 나머지 별들은 그냥 작아 보이는 건데 마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하늘이라고 저희가 하늘임. 이거 구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늘이야.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달도 계시고 별도 계시고 해도 계시잖아. 근데 이것들이 마치 그냥 태양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니 태양이래. 하늘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 이런 관찰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idea that visual space is not open but ends at visible surfaces. 보이는 표면에서 보이는 공간이 끝난다라는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다. 이 양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This is realized as a hard limit. 이것을 hard limit이라고 부른대. hard limit이라고 부른다. Which they call the farthest plane. 이거를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부른대요.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필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 시점에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냥 멀리 있는 것들이 보이긴 한데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물음표인 채로 가는 거야. 자, 근데 다음 문장에서 명확해집니다, 이게. 관찰되는 사람이나 사물이 이 지점을 넘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보이지 않아? 멀리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여?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봐봐. 내가 여기 서 있을 때랑 여기 서 있을 때랑 크기가 달라 보여요? 여기 크기가 달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달라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같은 크기로. 근데 내가 저기 저 할아버지 있는 데까지 쭉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느 시점부터 내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것처럼 보일 거라고. 이게 극단적인 사례가 얘네들인 거예요. 달은 가까우니까 커 보이는 거고 해도 비교적 가까우니까 커 보이는 거고 별은 엄청 머니까 그냥 작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우주는 팽창한다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작아지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시점을 넘어가면 이게 hard limit 또는 farthest plane이에요. 자, 이런 관찰은 굉장히 보편적이다. If looking down from a high tower, 어떤 높은 타워에서 그 밑을 보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예시가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 바닥이 뚫려있는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무섭겠지? 이걸로 이제 80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1, 2, 3, 4, 5층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1층에 있는 사람이랑 내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1층에 있는 사람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갔다고 해서 내가 작아져 보이진 않잖아. 앞뒤로 한다고 하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내가 크기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냥 멀어졌다라고 느껴진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내가 5m만 뒤로 가도 작아질 거라고. 그게 우리의 시각적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자동차나 집들이 장난감 같대. 줄어든 장난감 같대. 왜? They are perceived at the distance of the farthest plane. 이 hard limit, farthest plane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그냥 멀리 가면 갈수록 얘는 점점 작아질 뿐이지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 풀 수 있어요. farthest plane, 이 먼 평면은 그러므로 빈칸한다. 먼 평면은 그러므로 사물을
작아지게 보이게 만든다라는 말을 찾으면 돼. 사물을 작아지게 보이게 만든다. 자, 1번 보시면 prove the boundless reach of visual space. boundless 아니죠. bound 있다라고 지금 5번쯤 얘기한 것 같아. 저기서 mark the limit of perception of size constancy. constant가 상수잖아. 크기 동일성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설정한다. 크기 동일성이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잖아. 크기 동일성의 한계라고 하면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겠죠. 내가 여기 있을 때랑 저 5m 뒤에 있을 때랑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고. 크기가 동일하다는 원리가 깨진 거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더 생생하게 보이게 한다. 당연히 아니고 4번은 정반대예요. 그들이 그것을 넘어감에 따라 더 크게 보인다. 넘어가면 더 작게 보이다. 어느 시점에 안 보이겠지. 이거는 정반대고요. Provide reference point for calculating. 정확한 거리 계산한다는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배제하시면 됩니다. 얘도 글이 조금 어려웠던 거,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었어. 아까 이런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뭐 글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선지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글만 어떻게든 읽으면 문제는 풀 수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고 34번을 가보자고. 자, 얘는 보시면 예술과 과학에서 어떤 단순함의 미학은 촉진한다. 정밀한 소통을. 단순함의 미학이 뭔가를 한대. 그럼 중요한 거는 미학이 아니고 단순함이죠. 단순함이 뭔가를 촉진한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양자는 모두 상당히 구조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술이 그 정의로서 wild, intuitive 하다고 얘기하지만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상당한 증거가 있어요. 뭘 암시하는? that 이하를 암시하는 art is often created methodologically. 예술은 방법론적으로 만들어지고 구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증거가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술은 와일드하고 과학은 뭐 그냥 하나만 쓸게요. systematic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필자는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죠. 필자 주장에 따르면 야 예술도 와일드한 게 아니고 과학이랑 똑같이 방법론적이고 구조적인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rameworks and forms permit creativity to flow.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이러한 구조가 창의성을 도와준다. Instead of being liberating, freedom without limits. 한계 없는 무제한적인 자유는 거의 마비적이다. 왜냐하면 프레임워크 없이는 우리는 진공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야. 근데 어떤 진공이냐? 우리의 행동이 반응을 이끌어주지 않는. 자, 뒤에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이 핵심 아이디어만 잡으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예술은 와일드, 과학은 시스테매틱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시스테매틱하다가 필자의 주장. 자, 이 양반은 여러 번 얘기했어. The rules of the game are prerequisite for artists. 게임의 규칙이 예술가의 어떤 선행 조건이다. They provide a solid form or structure that enables the artist to make use of the gift of chance. 얘도 결국은 rules of the game이 이게 systematic하다랑 같은 말인 거잖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이다, 규칙이 있다, 예술도 어떤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 수 있어. In which a part of the world can be exhibited in a non-chaotic manner. In order to create beauty.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 시스템 속에서 작동해야 된다. 이 말밖에 안 했잖아, 이 글에서는. 이것만 잡으면 문제가 풀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답 1번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제한한다, 시스템에 종속시킨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술은 시스템 같은 거 없이 그냥 붓으로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과학만큼이나 치밀하게 설계된 어떤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5번은 쉬운 문제였으니까 넘어가자. 이건 답 3번입니다. 이건 됐고 36번 얘는 첫 선지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해볼까? 언어가 어떨까? 그것이 어떠한 단순화와 일반화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화와 일반화를 하지 않았다면 언어가 어떨까? 어떤 굉장히 똑똑한 종족이 있을 수 있어. 그러한 언어를 아는. 자, such a language 있나요? 이거 있어?
이거 있지. 위에 있는 언어가 이거잖아. 이거 단절의 근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simplification 또는 generalization을 하지 않는 언어가 such a language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끊어졌다고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these names. these names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면 이것도 있다. everything in the world를 알아야 된다며 그것들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그것들이 뭐야? 이 everything이에요. 이거 단절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X 쳤으면 안 돼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내가 이 얘기를 특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처음에 이 문제 풀 때 these areas, these names에다 X를 쳐가지고 한번 꼬였거든. these names가 위에 있어요. 바로 윗줄에 있는 everything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건 단절이 아닙니다. 세모예요. 자, 그 다음에 by using the same word for different objects. 다른 사물에 대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뭐 더는 우리가 끊어내기 좀 애매하니까 일단 두고 we're communicating information about those things.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것들이 뭐예요? different objects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간 거잖아. 얘도 단절 아니야, 이것도 괜찮아. 다른 사물들에 대해 같은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그 다른 사물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문맥상으로도 여기서 뭐 무조건 끊어지냐 하면 이건 어떨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 뭐 명확히 X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C. It would be a language in which every word was a proper noun. 자, 그건 어떤 언어일 것이다? 모든 단어가 고유명사인 언어일 것이다. 얘 읽는 순간 얘가 동그라미죠. 이게 주어진 문장이랑 같은 말이야, 그냥. 그래서 C를 첫 선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Because you don't want to gloss over the difference between snakes that are slightly different in some respect.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뱀이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뱀을 만났어. 친구한테 야, 앞에 뱀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여기서 야, 여기 녹색 아프리카 살모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어를 하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있었다면 뱀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모든 다른 종류의 뱀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될 거라고. 그럼 내가 올라가다가 뱀을 만나면 야, 앞에 아프리카 살모사 약간 21m짜리 21m? 하여튼 그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우리 이런 차이에 집착하기 싫어. Every snake must have its own name. 모든 뱀이 자기의 이름을 가져야 돼. 뭐 한다면? 이런 언어였다면. 일반화와 단순화를 하지 않는 언어를 우리가 쓰고 있었다면 모든 뱀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불러야 된다. 게다가 Every event must have its own verb. 모든 사건은 자기만의 동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모든 경우에 생각, 움직임, 말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못 쓴다는 거야. 무엇을 먹는지까지 한 번에 붙여서 하나의 동사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먹다라고 얘기해놓고 앞에 무엇을 먹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B 괜찮아요? 다른 사물에 대해 같은 단어를 씀으로써 A는 뭐였는데? 그런 언어를 아는 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언어는 다른 길을 갔다. 이거 인간의 언어 아니죠? 인간의 언어 이렇게 되지 않아? 인간의 언어 이거지. 다른 사물들에 대해 동일한 이름을 쓴다. 아프리카 살모사, 남미 살모사, 구렁이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우린 그냥 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쓰잖아. 이게 인간의 언어라고. 여기 인간의 언어로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가 붙어요. 첫 선지가 C였으니까 C, A, B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 만약에 세모다 하면 A, B 연결된다는 근거를 찾으면 문제는 바로 풀리지. 이제 A, B가 붙었을 땐 C, A, B밖에 없기 때문에 선지에 A, B, C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C, A, B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자, 37번으로 가보자고 이번에. 자, 요거는 보자. Self-regulation has been suggested as an alternative way. 어떤 대안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기술 산업을 책임지게 하는. 자기 규제가 대안적인 방법이래. 그러나 그들을 위반하는 거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에 이 댐이 나온 적이 없죠. 뭘 위반한다라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 앞에. 어떤 규범이다, 법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댐은 날아간다. A는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자, 그러나 이 테크노비스트들이 self-regulation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As it is understood by professionals like doctors. 의사들이 이해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self-regulation은 괜찮은 방법이야. 근데 이게 의사들이 얘기한 거랑은 달라라고 해도 당연히 올 수 있지. There are few consequences for serious moral failings. 이거 부정어죠. 결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도덕적 실패에 대한 결과가 없다. 그럼 이거 self-regulation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유 없이 뒤집힌 거잖아. C도 안 되겠지? C 안 된다. 첫 선지 B. 의학과 다르게, 의술과 다르게 어떤 mandatory ethical qualification, 그 요구되는 윤리적 조건이 없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의사는 그 특정 조건이 맞으면 의사가 못 될 수가 있어. 나중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의대를 지원해서 의대를 가게 된다면 의대 6년 다니는 동안 감옥에 안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감옥 갔다 오면 국시를 못 보거든. 그러니까 의료인이 된, 그치? 자, 그러니까 의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돼요. 이게 윤리적 제한인 거야. 근데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징역형을 안 받을 필요는, 물론 징역형을 받으면 안 돼.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개발자를 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징역형을 안 받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감옥 갔다 와도 할 수 있어. 감옥 갔다 와서 못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생각보다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공무원 못하고, 의사 못하고, 그 다음에 선생 이런 거 못해. 선생 같은 거 못해. 감옥 갔다 오면 학생들 못 가르쳐. 그치.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테크 인더스트리는 이러한 윤리적 규범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there is no enforceable industry code of conduct. code of, 이게 행실이란 뜻이죠. 행실 규범이란 뜻이에요. 의사들은 그 본과 1학년 올라갈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해요. 그 막 하얀 가운 입고 손 들어가지고 막 저는 생명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 그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거든. 그게 기술자에게는 없어요. 엔지니어들은 그런 통일적인 선서를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의사가 생각하는 이 자기 규제랑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생각하는 자기 규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치? 전혀 같지 않다. 의사는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 직역이다. 어떤 obligatory certification, 의무적인 자격증도 없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막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미국의 어떤 7살짜리 천재 소년이 나사를 해킹해가지고 CIA 들어갔다 막 이런 거 가끔 이제 짤로 뜨잖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 심장 수술해도 되나? 이거는 조금 곤란하겠지. 의사는 obligatory certification이 필요하다. 반면에 기술자가 되는 데는 이런 거 필요 없다. There's no duty to put the public ahead of profit. 이익보다 대중을 우선시할 의무도 없다. 의사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을 위반하는 대가가 없이는 이러한 헌장은 toothless statements of aspiration. 의미가 없다. 여전히 얘가 안 나왔어. Them이 B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뭔가를 위반한다는 얘기가 없거든 아직. B에서 A가 안 돼? 그럼 답은 B, C 얘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검증하고 싶다 하면 요게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도 consequence가 없다. serious moral failing에 대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어. 그래도 그 사람 감옥만 안 가면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 근데 의사는 그런 짓 하면 바로 면허 날아간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의 끝부분이랑 C의 머리 부분이 계속해서 뭔가가 없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이용해서 풀어써도 되고 더 명확하게 풀고 싶으면 이 them이 아직 특정어가 안 됐기 때문에 B에서 A도 여전히 안 된다. 답은 B, C, A다.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어느 쪽으로든 풀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38번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답이 B, C, A. B, C, A가 4번인가? 3번이지. B, C, A 3번. 자, 38번 가보자. 세 개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우리. 자, 우리는 감정을 다른 신체적인 감각으로 느낀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뛴다든지 손에 땀이 난다든지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그들의 얼굴 표정과 행동으로 안다. 하나의 주도적인 생각은 We are born with a fixed set of basic emotion. 우리는 고정된 기초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이야. 우리 종에서 보편적인 예시고. Just as we attach the word gravity to our intuitive understanding.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에 중력이라는 단어를 부착시키는 것처럼, 근데 어디에 대한 이해냐? 어떻게 사물들이 공간에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들고 있다가 놓으면 이거 어떻게 돼? 떨어지지? 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거의 100%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 중력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이런 것처럼 감정이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 simply attach words to each of these innate and universal emotion. 이렇게 본능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에 단어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떨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중력이라고 부르도록 합의를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아지는 걸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Once those words become available. 일단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이후에 핵심적인 증거는 그러면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에 대한 증거여야 되냐? 얘에 대한 증거여야 되는 거야. 보편적. 감정 자체는 보편적이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그 보편적인 감정에 단어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거기에 대한 예시가 맞는지 한번 보자고. Children are unable to categorize facial expressions. 얼굴 표정을 분류할 수 없대. 그들이 acquired a lexicon of words for emotions. 감정에 대한 단어를 알기 전까지 감정을 분류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얘랑 반대말이죠. 감정이 innate하고 universal하다랑 unable to categorize는 반대말이야. 그래서 여기 단절이 있는 거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위에 실제로 가보시면 대안적인 견해는 이게 제1설, 얘가 제2설. 1설에 따르면 감정은 보편적이야. 그냥 언어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야 라고 얘기한 거고 2설에 따르면 애들이 언어를 배우기 전까지 감정을 몰라. 언어를 배우고 나서 감정을 배우게 되는 거야. 이거 후천적인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제2설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한 키 에비던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3번이 단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볼 수 있지? 39번 보시면 얘 좀 어렵다. 39번 좀 어렵더라 이번에. 자, 가보자고. Everyone likes to think of themselves as behaving in an unbiased fashion. biased가 편향된이라는 뜻이죠. 그럼 unbiased는 객관적인, 공정한 이런 얘기지. 그 당신들 스스로가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그치? 대부분 나 정도면 꽤 공평하고 공정한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형도 그래. 나도 내가 굉장히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 자, 모두가 자기 자신을 공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우린 모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 Similar to the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 이 양반이 뭐 한 사람이냐면 혹시 대법원 가본 사람 있어요? 꼭 소송 당사자로 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견학 삼아서 가본 적 있나 혹시? 없나? 거기 가면 어떤 동상이 하나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있거든? 그 아줌마가 눈을 가린 채로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어. 이거 그림 본 적 있지? 그게 왜 눈 가리고, 그 아줌마 왜 눈 가리고 있어?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 그게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예요.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지. 정의의 여신. 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스스로 정의의 여신이라고 생각한다. Evaluating competing claims. 주장들을 평가하는 뭐 없이, bias 없이, emotion 없이, 또는 motivation 없이. 같은 말이죠.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N 예시니까 예시 N을 압도하게 되겠죠. 반대말이에요. 그러나 overwhelming psychological research suggests 많은 연구가 뭘 얘기하냐면 such unbiased rationality is actually a fairly elusive quality in humans. 이 부분 해서 안 될 겁니다. 괜찮아요. 저거 위에 반대말이잖아 그냥. 우린 스스로가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하면 뒤에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우린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 있어야 되지.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elusive quality는 잘 없는 성향이란 뜻입니다. 상당히 잘 없는 굉장히 예외적인 성향이야, 인류에서. 즉 인간은 정의롭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당신들이 왜 잘못 해석하냐면 얘 때문에 그래. 저게 공정한이라는 뜻이잖아. fairly 공정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앞뒤로 계속 같은 말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 안 풀려요. fairly 형용사로서 공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얘가 fairly라는 부사로 쓰이면 상당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상당해, 상당히. 괜찮지? 상당히다. 상당히 드문 자질이다. 즉 인간에게 unbiased rationality라는 건 없다.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죠. 자,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동 조종 장치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행동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acting without reflection more often than they are thinking carefully. 그러니까 reflection 없이 행동하고 있다. 뭐보다는 생각하기보다는. 자, 여기까지의 내용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생각 안 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죠. 생각 안 한 채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이 양반은 motivated reasoning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대. 뭘 묘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거는 이러한 현상이 얘랑 같은 말인지 검증하면 얘가 답이 아닌지 맞는지를 알 수 있지. 이러한 현상이 뭐라 그랬어? Explained that although individuals try to make well thought out decisions, 인간들이 잘 생각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한대. 생각 안 한다며. 생각 안 하고 행동한다.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The process is often tainted by motivation. 동기에 의해서 오염된다. 자, 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오염돼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안 맞죠? 얘가 얘에 대한 현상이 아니지. 그래서 답이 3번인 겁니다. 여기서 글이 끊어져요. 위에 거는 생각 없이 행동한 거, 밑에 거는 쭉 가보시면 나머지 경우에는 사람들이 최대한 공정하게 생각하려고 하긴 하는데 동기부여적 이슈가 발생한다는 거야. 반드시 A냐 B냐 손을 들어줄 때 한쪽에 내 이해관계가 달려있을 수밖에 없거든, 사람은. 그래서 공정성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생각 없이 행동한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내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가 이 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3번 골라주시면 돼요. 이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 자, 마지막 40번 보고 심화를 치자고, 우리. 얘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요즘 그 평가원에서 내는 것처럼 40번이 나오질 않았어요. 얘는 글을 거의 끝까지 다 읽어야 풀 수 있게 돼 있거든. 우리가 원래 이 박스만으로 장난질 해가지고 풀고 그랬잖아. 이번엔 그게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한번 해보자. The new notion of intellectual ownership. 어떤 지적 소유권의 새로운 개념은 메타 알고리믹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모함에 따라서 algorithms can produce outcomes that are 빈칸 to human programmers. 알고리즘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대. 근데 어떤 결과요? 인간 프로그래머에게 빈칸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대. 예측 불가능한, 예상된, 기대하지 않은, 설명할 수 없는, 예측 가능한. Potentially be ownership to the computer itself. 컴퓨터 자신의 소유권을 be 하면서, 부여하면서, 부인하면서, 전달하면서. 여기서 문제가 안 풀려요. 여기서 장난질해서 풀 수가 없어, 이거는. 그치? 안 풀릴 것 같아, 이거는. 자, 이건 글을 가보셔야 되는데. 자, 뭐라고 추정될 수 있냐? 메타 알고리믹스가 creation of algorithm to generate other algorithms.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다른 알고리즘의 생성이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럼 maybe assumed잖아요. 얘는 그럼 뒤에 가서 뒤집히겠죠?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될 수 있대. 인간 프로그래머는 첫 번째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 그게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든 거고.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Unlike humanly conceived ideas, where the author is the intellectual owner of the idea. 알고리즘은 are processes that define, describe, implement a series of actions that in turn produce other actions. 사실 이 뒷부분은 오히려 잘 해석이 안 되고 이 unlike절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여기 들어가는 말의 반대사례잖아, 지금.
얘를 반전시켜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작가가 지적인 소유자래. 여기서는 그럼 컴퓨터의 소유권을 부인한다는 아니겠지. 전송하거나 부여한다.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3, 4번 날아간 것 같아. 그럼 1, 2, 5번 중에 하나를 가야 되겠어요. During the transform actions, it is possible for a discrepancy to occur between the original intention. 원래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일이 벌어진다면 author of the algorithm is not in control of and therefore does not own intellectually from that point on. 그러면 알고리즘의 작가는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니까 컴퓨터 자체의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또는 뭐 전송시킨다가 더 확정이 됐지. 1, 2, 5번 중에 하나가 확정이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인간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빈칸한 결과를 낼 수 있대요. 예측 불가능한, 예측된. 2번, 5번 사실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1번입니다. 같은 말을 동의어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 5번 날아간다고 보면 자, 1번이 남고요. 실제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A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 이 알고리즘이 B라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B라는 알고리즘이 C라는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에 이 C에 대한 소유권을 최초 알고리즘의 설계자가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 여기서 의도했던 거랑 이 결과가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A를 만든 사람이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는 컴퓨터의 소유물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등급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 2등급은 15.5%, 3등급은 32.5%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뭐 물어볼 게 있거든.